30년. 한 여인은 이 세월을 피 끓는 복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를 찾아 그 삶을 산산조각 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충격적인 친모의 비극과 그녀의 인생을 송도리째 빼앗은 잔혹한 음모의 실체였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증오는 거대한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의 매듭을 풀고 파괴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심장을 조여올 진실이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유진은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30대 후반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름잡는 자산운용사 더솔루션의 대표였죠.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분석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투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소리 없는 고요 속에 있었어요. 선천적 청각장애는 그녀에게 세상과의 간극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선물했죠. 유진에게 세상은 언제나 진동과 빛,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소리가 없는 세상은 그녀에게 완벽한 통제를 허락했지만 동시에 뼛속 깊이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을 안겨주었죠. 그녀는 그 공허를 복수심으로 채웠어요.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그리고 무심하게 그녀를 고립시킨 세상에 대한 차가운 증명이었죠. 태블릿에 손가락을 움직여 입력하자 이준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앱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대표님, 30년 전 강은주 씨 관련 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시 경찰 기록, 병원 기록, 심지어 동네 통신사 이용 내역까지 재구성했습니다. 유진은 수화로 그래서 단서는? 이라고 물었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명확한 흔적은 없습니다. 당시 데이터는 워낙 파편적이고 특히 입양 관련 기록은 은폐된 정황이 농후합니다. 유진의 양부모 데이비드 김과 앤 김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들은 단순한 양부모가 아니었죠. 30년 전 불법 입양 에이전시의 고위 관계자였던 그들은 네 친엄마는 네가 장애가 있어서 버렸다는 비난으로 유진의 어린 영혼에 독을 스며들게 했어요. 유진은 부모의 강요로 상류층 파티에서 말없이 완벽한 딸 연기를 해야 했고 실패하면 다락방에 갇히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복수심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였죠.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평소처럼 조용한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녀는 유명한 현대 미술가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손은 항상 같은 풍경으로 돌아왔죠. 비 오는 날의 낡은 놀이터, 그리고 멀어져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 30년간 반복되는 악몽이자 지워진 기억 속 유일한 풍경이었어요. 그녀는 이 그림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라 불렀죠. 오늘 밤 뭔가 색다른 걸 시청하시겠습니까, 대표님? 이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수화로 한국 지역 채널의 오래된 다큐멘터리 중 기억 상실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줘, 무작위로 라고 답했어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은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화면에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러 사례가 소개된 후 화면에 한 60대 중반의 여인이 등장했죠. 강은주.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필담으로 이야기했지만 때때로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죠. 사고 후 언어 능력 퇴행으로 인한 시민성 실어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항상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듭을 엮을 때마다 은주의 손끝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저렸어요. 특히 작은 아리들 인형을 만들 때는 눈가가 촉촉해졌죠.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의 몸과 마음은 잃어버린 작은 존재에 대한 끝없는 갈증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 그리움이 그녀를 매주 놀이터로 이끌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향하게 했죠. 강은주는 작은 매듭 공방을 운영하며 손수 만든 매듭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는 시간에는 청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매듭 인형을 선물하고 수화를 가르쳤죠.
특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아이들은 그녀를 은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은주가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화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동작은 유진이 어릴 적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수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죠. 표준 수화와는 다른 오직 그들만이 아는 암호 같은 움직임. 유진의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모르게 그 수화를 따라했죠.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었어요. 태블릿에 입력하며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이준호 변호사님, 저 여인 즉시 신원 파악, 모든 연결고리 분석, 30년 전 기록 중 그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져와 지금 당장!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희망과 혼란, 그리고 여전히 미묘한 복수심으로 이끌어져 있었어요. 어쩌면 내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2025년 7월 5일 서울에 도착한 유진은 이준호 변호사와 함께 강은주의 뒤를 쫓았어요. 유진은 이준호를 통해 강은주가 운영하는 매듭 공방에 거액의 작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그녀는 매듭 공방에서 묵묵히 매듭을 만들고 있는 은주를 관찰했어요. 은주의 손은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정교하고 섬세했죠. 그녀의 매듭은 각각 사연을 담은 듯 보였어요. 유진은 은주에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밝히고 수화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필담으로 건넨 유진의 첫 질문. 선생님의 매듭은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같습니다. 어떤 사연을 담고 있나요? 은주는 필담으로 답했어요. 제 손은 기억하고 있나다요. 이 매듭을 엮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껴요. 유진은 자신의 마음이 복수심 외에 다른 감정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은주는 냉혹하게 아이를 버린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준호는 유진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는 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닌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이 싸움은 제게도 가장 소중한 매듭입니다. 유진은 이준호에게 강은주의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입양 브로커들의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진은 자신의 데이터팀을 동원 30년 전 파편적인 통신 및 금융 기록에서 김성준 일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연락 패턴을 역추적했어요. 이준호는 끈질긴 법률적 추적 끝에 유진의 양부모 데이비드 김과 앤 김이 당시 해외 입양 에이전시의 고위 관계자였으며 강은주가 서연을 찾기 위해 모았던 거액의 돈이 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발견했죠. 게다가 그의 친동생 역시 김성준 일당에 의해 해외로 불법 입양될 뻔했던 과거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불법 입양 전문 변호사가 되었던 거예요. 유진의 사건은 그의 동생을 찾을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유진은 강은주가 매주 찾는다는 낡은 놀이터로 향했어요. 그곳은 30년간 그녀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낡은 미끄럼틀, 녹슨 그네 옆에 뱅뱅이와 철봉이 보였어요. 주변에는 낡은 구멍가게와 연탄재가 쌓인 골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유진은 벤치에 앉아 자신이 어릴 적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비오는 놀이터 그림을 꺼내들었어요. 그림 속에는 일반적인 매듭과 다른 특이한 매듭법으로 엮인 작은 인형이 그려져 있었죠. 유진은 그것이 단순히 그림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잠시 후 우산을 쓴 강은주가 놀이터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유진이 앉아있던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그린 그림은 유진이 그토록 그려왔던 비오는 놀이터의 풍경이었죠. 은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은주에게 다가섰죠. 그리고 수화로 엄마라고 말했어요. 오직 그들만이 아는 특별한 그 수화로. 은주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만졌죠. 서연아, 머리가 너무 아파. 잃었던 목소리가 터져나오려는 듯한 격렬한 반응과 함께 섬광처럼 30년 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을 덮치던 검은 차의 잔상과 함께 김성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의 파편적인 영상이 빠른 속도로 교차하며 은주의 표정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죠. 이준호의 도움으로 은주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는 30년 전 트라우마로 인한 급성 신경성 쇼크 진단을 내렸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기억이 강렬한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터져나오면서 일시적인 쇼크와 함께 언어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은주의 손을 잡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어머니의 안전만을 바라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은주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유진이 기억나세요? 라고 수화하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네, 딸 서연아. 그녀는 필담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서연의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서연을 키웠던 나날들, 서연을 위해 둘만의 수화를 만들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비 오는 날의 놀이터, 검은 차, 그리고 서연을 잃었던 비극적인 순간까지.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서연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유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그녀가 기억하던 멀어지는 뒷모습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괴되던 절망적인 순간이었음이 밝혀졌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서연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유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그녀가 기억하던 멀어지는 뒷모습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괴되던 절망적인 순간이었음이 밝혀졌어요.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 매주 토요일 그 놀이터에 가는 것, 너를 위한 매듭을 짓고 실종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것, 내 영혼은 계속해서 너를 찾고 있었어. 유진은 이제 자신이 걸어왔던 복수의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복수심은 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고 고통받게 한 양부모와 불법 입양 브로커 김성준을 향해야 마땅했죠. 유진은 이준호 변호사에게 김성준과 양부모 데이비드 앤드 엠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달라고 지시했어요. 이준호는 끈질긴 추적 끝에 30년 전 유괴 사건의 목격자였던 최명수 옹을 찾아냈죠. 당시 놀이터 근처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최명수 옹은 김성준 일당의 협박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눈에는 30년간 억눌렸던 죄책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30년 전, 비 오는 날이었지. 내가 다 봤어. 그 검은 차, 그리고 그 여자 은주가 쓰러지던 순간까지 내 입을 막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최명수옹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은주의 교통사고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진을 빼돌린 후 은주의 기억을 지우고 추적을 막기 위해 김성준 일당이 꾸민 고의적인 뇌진탕 유발 사고였음을 폭로했어요. 최명수옹은 그 사람들이 쓰러진 아주머니에게 뭘 주사하는 걸 봤어.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 같았어. 라고 덧붙이며 데이비드 김과 앤킴의 치밀한 악랄함을 드러냈어요. 그는 강은주의 매듭 공방을 찾아가 매듭 작품에 사거나 은주를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선하고 고통받는 삶을 보다가 은주 씨가 장애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손주 같았어.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어. 라며 뒤늦은 용기를 냈죠. 이 진세를 알게 된 유진과 은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유진의 복수심은 더욱 타올랐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고통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로 변했죠. 이준호는 김성준 일당이 과거에도 다른 아이들을 유괴하여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거나 다른 가족의 돈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음을 밝혀내며 유진과 강은주 외에 또 다른 피해 가족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준호는 차금의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또 다른 가족의 돈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음을 밝혀내며 유진과 강은주 외에 또 다른 피해 가족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1년 후 유진은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녀는 강은주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은주는 여전히 매듭 공예를 하며 청각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매듭은 이제 아픔이 아닌 치유와 희망을 엮는 상징이 되었죠. 특히 유진이 어릴 적 그렸던 그림 속의 특별한 매듭을 재현하며 그것이 딸에게 남기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어요. 은주의 언어 능력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도 대화가 가능해졌죠.
저녁 식탁에서 은주가 더듬더듬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면 유진은 앱을 통해 소리를 들으며 환하게 웃는 등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일상이 이어졌어요. 이준호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최명수홍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유진이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데이비드 김과 앤김, 그리고 김성준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유진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했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 소리 없는 매듭을 출간했어요. 유괴의 아픔, 청각 장애인의 삶, 그리고 30년 만의 재회와 불법 입양의 진실을 담은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책의 수익금 전액과 유진의 재산을 합쳐 한유진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은 실종 아동 찾기, 불법 입양 문제 해결, 그리고 장애 아동 지원에 힘썼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유진의 북콘서트가 끝난 후였어요. 유진과 은주는 함께 그 오래된 놀이터로 향했죠.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쓰고 벤치에 앉았어요.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그녀가 그려왔던 비 오는 놀이터, 그리고 멀어져가는 여인의 뒷모습은 이제 사라졌죠. 대신 비 오는 놀이터에서 우산을 함께 쓰고 따뜻하게 마주 앉은 두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은주의 매듭공예가처럼 정교한 손놀림으로 유진의 청각장애를 상징하는 특별한 매듭을 그림에 그려 넣었죠. 유진은 그림 아래에 제목을 적었어요. 마침내 틀린 매듭,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유진이 느꼈던 공허함을 상징하는 듯한 조용한 음악이 흐르다가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따뜻하고 희망적인 멜로디로 전환되었어요. 강은주는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죠. 네, 소리 없는 매듭. 이제야 진짜 풀렸구나, 내 딸. 유진도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30년간의 여정은 복수가 아닌 화해로, 원망이 아닌 이해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죠.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 속에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